식탁 위에 따뜻한 밥 냄새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어느 날, 동네 어르신 세 분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같은 공원에서 아침마다 만나던 분들이었고, 늘 건강하게 산책을 즐기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중 한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은 두 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는 예전처럼 걷지도 웃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난 뒤에 했던 아주 평범한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의대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진실, 바로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것 아니라고 넘기는 습관이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병, 무서운 진단명, 값비싼 약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집에서 쌓이는 작은 습관에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까요? 사실 저 역시 오래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설거지를 서두르거나 약을 급하게 삼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편하니까, 습관이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편리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화불량이 반복되어 병원 문턱을 달고 살았고, 어떤 분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79세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밥만 먹으면 소파에 기대 TV를 보곤 하셨습니다. 편하니까요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 그 습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위산 역류가 심장을 압박하면서 마치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도 속쓰림과 기침으로 고생하시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겨우 밥 먹고 눕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하고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70세, 80세가 넘어가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액순환도, 장기의 탄력도, 소화 능력도 모두 달라집니다. 작은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날 응급실에 들어온 세 분도 그렇습니다. 모두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으셨고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밥 먹고 난 뒤의 습관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야 할 생명의 메시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만 달라지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이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후회는 그때 알았더라면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그런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그 3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오랜 임상 경험, 실제 환자들의 삶,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남은 삶이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듣는 이 순간이 평생 기억될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위, 뇌와 혈관이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배부르면 그냥 쉬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혈액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음식을 삼키는 순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막대한 양의 혈액을 위장으로 보냅니다. 보통 전체 혈액량의 4분의 1 이상이 위장으로 몰리는데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결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를 금세 보완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작은 변화에도 뇌와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낙상 사고의 약 12%가 식사 직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이 위장에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어지럼증으로도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위산의 활동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산을 분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단단히 닫혀 있어 문제가 적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밸브가 약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 예를 들어 바로 눕거나 기대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합니다. 단순한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암 환자의 70% 이상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혈압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식후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약 40%가 식후 저혈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식사 직후에 약을 바로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밥 잘 먹었으니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밥을 먹은 후
30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30분은 심장이 버틸 수 있는지,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위장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대충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습관은 생명을 지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식사 후 30분을 잘못 보내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약을 줄이고도 이 시간을 올바르게 보내면 놀라울 만큼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 관리 하나만으로 소화기 약, 혈압약, 심장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명심하십시오. 밥을 먹고 난 뒤 우리 몸속에서는 단순히 소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의 분배가 바뀌고 위산이 분비되고 혈압이 변하며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30분입니다. 이 30분은 약보다 강력한 시간,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왜 식사 후 30분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움직이거나 눕는 것이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식후 습관이 사실은 몸속에서 치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실체를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저 평생 해오던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들이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 후 곧장 설거지나 청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치우면 마음이 불편해서라거나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식사 직후는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혈액은 위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과 다리를 쓰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야 할 혈액이 분산되고 소화는 더뎌지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에는 쓰러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가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와 그만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크게 무릎을 다쳐서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죠. 정형외과 의사는 넘어지만 않았어도 이 무릎은 10년은 더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두른 행동 하나가 남은 생애를 크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그냥 눕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약해지면서 누운 자세가 위산 역류를 쉽게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만성 식도염, 식도궤양, 심하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식도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10년 넘게 밥만 먹으면 누워 계셨습니다. 결국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 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셨죠. 하지만 식사 후 30분은 반드시 앉아 계시도록 습관을 바꾼 뒤에는 놀랍게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불편한 걸 참았더니 평생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밥 먹고 바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직후라는 점입니다. 위장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은 식사 직후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식사 직후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혼자 외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30분 뒤에 먹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병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로 눕지 마십시오. 바로 약을 먹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 위장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 습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몸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건강을 지켜주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습관을 알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몸을 지켜주는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더해야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예쁜 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30분 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먼저 물 마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아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했는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는 속쓰림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 4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증상이 단지 물 온도를 바꾼 것만으로 사라진 겁니다. 또한 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까지 저하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약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런 위험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로 가야 할 혈액이 다리로 분산되면서 소화도 방해받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천천히 10분, 15분 정도 걷는 것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30분에 맞춰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습관을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결국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중은 꽐결이나 빠졌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걷기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변화를 완화해 당뇨 합병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 외출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즐겁게 라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식사 후 30분 관리 습관을 꾸준히 지킨 9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과 직결된 결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값비싼 보약을 찾고 누군가는 어려운 운동법을 찾지만 정작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습관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0분 뒤 가벼운 걷기. 이 단순한 행동이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통해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를 담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몇 해 전 점심을 먹고 바닥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다리뼈가 부러져 한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죠. 재활치료는 오래 걸렸고 다시 걷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후로는 활동이 위축되어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 후 30분만은 꼭 앉아서 쉬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린 뒤 할머니는 모든 일을 30분 뒤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쓰러지는 일도 극심한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깨달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이성호 어르신입니다. 늘 식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곤 하셨습니다. 그게 하루의 낙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위산 역류가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염이 심각했고 더 이상 같은 습관을 이어가면 식도암 위험까지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어르신은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신문을 읽거나 손주와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30분,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증상은 점차 완화되었고 결국 위장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6세 정재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늘 식사 직후에 약을 삼키곤 했죠. 하지만 자꾸 어지럼증이 찾아와 몇 번이나 길에서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최소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린 이후 어르신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약효가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약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은 습관이 삶을 무너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단지 30분의 관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 9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활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30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소화기 질환 발생률은 47% 낮았고 낙상 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식후 30분 관리가 약물 치료 이상으로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했던 후회가 바로 이런 습관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메시지로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눕거나 약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단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의 남은 생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 후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미래에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일 것인지, 잠깐이라도 앉아 쉴 것인지, 약을 성급히 삼킬 것인지, 아니면 30분 뒤에 복용할 것인지, 이 단순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일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약보다 강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잠시 여유를 가지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30분 뒤 가벼운 산책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을 덜 찾게 되는 삶, 더 오랫동안 건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잠도 더 깊이 올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값비싼 약과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식사 후 30분 관리라는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건강에 무심한 친구,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약과 병원보다 먼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을 지키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